본 강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주최하고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무법인지율 우원상 한수환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청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 오늘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 변호사님,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계약서를 일단 써두고 나면 나중에 그 사장님이 그 계약서와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얼마나 받는지, 월급에 관한 것,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일을 해야 되는지, 근로시간에 관한 것, 뭐 그런 등등 생각보다 많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조건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사실 잘 되고 있지 않고요. 특히나 작은 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입사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근로계약이 변경이 될 때도 새롭게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조조소라는 웹드라마 저도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잘 담아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웹드라마 잘 봤는데 그 웹드라마의 내용에 보면은 네. 상당히 근로계약서가 이상하게 담겨져 있거나 예. 소위 말하게 허접하게 좀 담겨져 맞습니다. 있었죠.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모두가 알겠지만 모두가 알고 관심이 있는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네.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어떻게 받을 것인지, 또 월급 외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지, 얼마를 근무를 하고 그 중에 얼마를 쉴 것인지, 휴가는 어떻게 쓸 것인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얼마를 어떻게 받고 언제 쉬고 휴가를 어떻게 쓰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계약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 상당히 필수적인 문제고 거기에는 급여 그리고 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임금 체불,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금체불 쉽게 말하면은 뭐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이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장이 못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그렇죠. 사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예를 들면 돈 안 주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송은 사실 가장 최종적인 해결책이고 그 전에 이제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은 가장 확실한 건 노동청의 임금 체불과 관련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청은 저희 뭐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지방에 그렇죠. 있는 그 지방에 있는 노동청 개별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청이죠. 네. 예. 예, 지방 노동청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노동청에 소속된 이제 근로감독관,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경찰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이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돈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를 해서 법을 위반했다, 불법이다 이런 걸 발견을 하면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제도 관련돼서는 네. 형사처벌은 실제로 이 사람한테 벌을 주는 절차지 이 사람한테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게 만드는 건 다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 절차와 별개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을 노동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실제로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는 확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확인서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편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서류 관련돼 갖고 저희가 받았어요. 그럼 네. 이거를 가지고 조금 편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불임금 중 3개월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그 사장을 대신해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대신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니라 저희가 공단이라고 부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공단에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그 임금을 체불한
사장님에게 그 돈을 청구를 해서 대신 받아내는, 법률상으로는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사업주랑 내가 지루하게 소송을 하지 않아도 공단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도 뭐 자기 사는데 근처에 가면 되나요?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야 되나요? 사업장 근처에 관할되는 그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네. 노동청 발급 서류가 네네. 필수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차당금,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기 때문에 이제 체불임금과 관련된 해결 순서는 노동청에 우선 신고를 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네. 그다음에 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확인서는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주도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내가 이 근로자에게 줄 돈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상황에서 사업주가 나는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잘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확인서 발급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소송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겠다, 대지급금 청구가 아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확인서 발급을 받겠다 하면 노동청에서 소송을 위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니까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용도인지 소송 제기를 위한 용도인지 본인의 상황에 맞는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약간 요약을 하면은 네. 지금 체불금품 확인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위한 확인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송을 하기 위한 그렇죠. 소송용 확인원이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대지급금 확인원을 지금 저희가 받게 되면은 네네. 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도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일 네네. 것 같아요. 또 다른 저희가 알아봐야 될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사장이 체불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회사에서 이제 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업급여 제도 또한 알아두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업급여 네. 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업을 하게 된 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고용보험은 보통 4대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에 속하는 보험이어서 일부 이제 어떤 법으로 정해둔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을 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네. 실제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3.3%라고 해서 널리 알려진 세율은 사업소득의 세율인데요. 이게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세율이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세율을 좀 낮추겠다 하는 근로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네. 실업급여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실업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건 회사에서 이제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장 내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게 돼서 회사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실업급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1년이죠.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상이 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내가 사는 곳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피보험 자격 상시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이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혹시 또 이거를 받는 과정에서 네네. 수급자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네네. 돈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그렇죠. 되는 네. 역할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나라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는 거주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다 이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고요. 고용센터는 수급자가 그 자격 신청을 한 지 14일 2주 안에 그 인정 여부를 결정을 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가 그 관할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을 받았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그때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을 하고 수급자가 구직 활동을 계속하는 그 조건으로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가 됐다면 그 경우에는 구직급여 연장 지급 신청이라는 제도를 추가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노동법 관련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임금 그리고 쉬는 날, 휴일에 대한 내용을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혹여나 만약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받으셔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최대 1,000만 원의 지급을 받는 절차를 할 수도 있고 이후 소송을 통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구직의 이사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여 일정 기간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지율 우원상 한수원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